건축의 조기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산업 프로그램이라는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주최하신 그 발제를 의뢰를 받았을 때 처음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산업 전문가들께서 너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분명히 저보다 훨씬 산업에 대한 기술적인 거라든가 그걸 더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인전돼서 어떤 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좀 앞섰고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제가 산업으로 공공기관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과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했어요. 건축 계획적인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 기술 설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웠던 점, 그리고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옥을 참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을 얻고 다들 나이 들고 노후를 한옥에서 보내고 싶다는 게 참 많이 하는데요. 한옥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누구라도 다 좋아할 만한 소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옥이 좀 불편하다, 춥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싸다라는 측면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건축은 이와는 좀 다른 성격이죠.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누구라도 쉽게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더 커다란 공간 안에 정말 편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간도 커져야 되고 또 공공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사비가 합리적이 되고 유지관리비 또한 적어야겠죠. 이렇게 한옥과 공공건축에 가는 바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위에 예를 보시면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공공건축에 한옥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 예쁘게 잘 지어진 건물이 많은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규모가 상당히 작다. 규모가 작은 1층, 1000회대 미만 정도 되는 작은 소규모의 건물인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선 공사비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가 작게 공사비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한옥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규모가 좀 커졌을 때는 차이나타운 같다. 아니면 규모가 너무 디자인적으로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생략이 되어버리면 약간 일본 같은 부분도 나고 그래서 사실 한옥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일반인들도 납득할 만한 어느 정도가 정말 한옥답다라는 게 아직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건물에만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오늘 프로젝트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기산 3층에 3,000회대 정도 규모에 따르고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작년 8월에부터 시작됩니다. 8월에 현상설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현상설계 주제는 공영주차장의 한방산업시행기능센터 건립 설계 공모입니다. 맞춤기관은 동대문 구청이었고요. 대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해 있고 지하 3층에 지상 3층이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9,700평방미터. 좁은 땅 위에 또 프로그램이 복잡합니다. 운영주차장이 필요하고요. 운영주차가 틀린 한방산업진흥센터와 약속 홍보관 보조원 등이 이런 복잡한 시설들이 있고 좁은 땅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공사비는 약 187억. 지하 3층을 불통하는 것까지 공사비를 가정했을 때는 한옥을 짓 때는 상당히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땅 위치가 바로 양경 시장안에 있는 곳인데요. 이쪽이 제기역입니다. 동대문구 제기역에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동동시장 오른편 블록이 이제 양명시장이고요. 1960년대부터 지방에는 그 한약 약재를 구매를 원칙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대까지는 정점으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가 정관장, 비아그라, 비타민제 같은 것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나라 보약 시장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0년도 들어와서는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명시장 자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요.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 안에 주차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에 공용 주차장 200대를 마련해서 시장 상인들과 들어오는 관광객들 이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우수의 고유의 한방문화를 알리고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위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이트는 바로 이렇게 시장 안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게 양평시장이 보이고요. 그 앞부분이 양평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중앙문에 한식 기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문이 있고요. 이 안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 저희 땅을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시장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도매 한약재를 판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매년 10월 달에 이렇게 한방문화축제를 아까 보시는 중앙로에서 열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그냥 상인들만의 어떤 축제? 일반인들은 거의 잘 모르는 시야가 활성화가 안 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아까부터 상당히 비싸겠죠. 이 중요한 땅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담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건물이 이 시장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색깔이 강한 편이죠. 그래서 많은 설계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산업에 대해서 또 전문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경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좁은 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을 현대화시키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건축가로서 보는 시각이 어떤 게 나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선자가 제외하고 여러 참여 작품 중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4개의 작품들입니다. 하나의 유주작과 3개의 가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땅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건축가들의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 저도 건축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한옥에 대해서 가끔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현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정말 주민이 제 머리를 묶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인 것 같고 사실 이 작품을 보고서 역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 네 작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두 개는 한옥으로 다 전체를 구성한 거고요. 밑에 두 개는 현대적인 부분과 한옥을 섞어서 표현한 겁니다. 아마도 이제 밑에 작품들은 187억이라는 현실적인 공사를 위해서 한옥을 최소화시켰을 때 이제 그걸 구현할 수 있다는 가정을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이런 큰 특징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우수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랜드마크성이 강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강하고 무엇보다 그 안에 이렇게 주신 마당을 갖고 있어서 또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광객들 끌어모을 수 있는 제스처도 취하고 있고 그런 특징이 잘 보여지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처럼 한옥처럼 똑같이 표현했지만 첫 번째 때 좀 크다고 쳤을 때 가장 좀 한옥다운 정도의 적정한 스케일로 잘 나눠져서 이게 마치 한옥을 지어진 경사지를 통째로 해서 이 땅에 얹어놓은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기자기한 공간감이 한옥의 적정 스케일에 맞게 연출되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현대적인 한옥하고 이제 현대적인 부분하고 이제 한옥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이렇게 아트리움을 통해서 이 공간을 좀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이 현대적인 부분조차도 이제 큰 공간, 전시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홍보 공간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옥 자체에서 공간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큰 공간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비슷한 방식인데요.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기존의 한옥 부분에 이제 마당이라는 것을 두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부분에는 이제 전시관이라든가 홍보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이 상부에 이런 구조물을 보시면 역시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옥이라는 게 규모가 작았을 때는 사실 큰 오류는 없을 것 같아요. 작고 아기자기하게 하면 보통 한옥 스케일이라고 해서
한옥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의외로 받습니다. 근데 스케일이 커져버리면 그 순간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데요. 커졌을 때 약간 차이나타운처럼 갑자기 위협이 있고, 너무 현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절제되는 일본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 좀 그런 부분에 힘들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안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저의 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상석이라는 것이 방설이 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분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시고 또 종합 점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배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는 분명히 많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안인데요. 저희는 제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일반 건축이든 한옥이든 공통적으로 똑같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주변과의 약간 조화를 좀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요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과 스케일감이라든가 형태, 조화감에서 좀 어울려준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옥하고 현대적인 부분을 어떻게 믹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각으로 봐도 납득이 갈 만한 그런 것을 제안하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자체가 건물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을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특비로 그려서 하는 이유가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제스처가 있어야 되고 그 건물 자체가 3층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다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마당입니다. 저희 안에서 마당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부에 큰 중앙 마당이 있고요. 2층에 마당, 3층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당의 캐릭터와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이 사람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가게 되고 2층에서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자연스러운 특별한 안내 없이도 건물이 스스로 방문객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우리 한국적 공간이 마당, 집, 다시 마당, 집이 연속되는 것을 이 제한된 땅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마당 중심으로 이렇게 각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 어울림 마당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한방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고요. 누구라도 쉽게 와서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공간 하부에는 한방 사업, 대처 사업을 지원하는 사무실, 임대 공간이 들어가고요. 이쪽 안쪽에는 이제 한방 홍보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에 퍼져난 이 부분은 전체가 전시 공간입니다. 3층 구에는 이제 누각 형태인 곳에 한방 카페가 있고요. 저 뒤쪽에 마당을 둘러싼 이 형태는 오재원입니다. 이 오재원이라는 시설은 이 양명시장의 시장 상인들이 강력하게 꼭 재현해 달라고 하는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재원이라는 곳 자체가 조선시대 때 가난하고 돈이 없는 백성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운영하는 궁유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입대되었다고 해서 이 양명시장을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시설로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실제 헌옥 구조에 대해서 한복을 입고 과거의 한방치료를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 디자인님은 길을 잇다, 마당을 잇다, 공간을 엮다, 공간을 닫다. 시장 안에 있는 중앙로에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마당을 엮고요. 그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해서 그 건물에다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를 갖는다라는 것이 저희 디자인의 개념입니다. 크게 동선상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 이 정문을 통해서 고용제를 끌어들이고요. 이게 어떤 안내 없이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이 앞부분에 고용자와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쪽에서 200대가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 개념은 이렇게 마당에서 모든 스토리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마당 안에서 각각의 풍경들이 마당에 나오는 풍경들이 연출이 연속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현대적인 공간 1층, 3층, 2층을 교묘하게 약간 크로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쪽에 약간 한옥에 대한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옆면적상에서 한옥의 비중이 18%밖에 안 됩니다.
8%라는 그 수치를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체가 더 한옥 같네? 라는 느낌을 주게끔 하는 게 저희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옥 비중의 포지션이 더 넓어졌을 때는 사실 저희는 공사비를 못 맞췄을 겁니다. 187억이라는 공사비에서 한옥에 대한 포지션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전체 건물을 주도할 수 있는 디자인 그 방법을 저희는 모색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전시 공간은 저희가 그 동해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모 사각형의 약재함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고요. 그 중앙에 있는 이런 우리 파사드 안쪽에는 창호지 느낌의 구집에다가 공이보감을 내포하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한방문화 생산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좀 표현해 보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재료는 이런 전벽돌과 고비도 목적 패널로 사용해서 기존의 한옥 나무와 기호와 색깔과 시각에서 어울리도록 하였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느 골목에서 바라봤을 때도 3층이라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좀 층수를 낮출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3층이라는 것은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하는 쪽으로 인면 디자인 쪽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이렇게 중앙부에서 보시면 저희 그 건물 앞부분이 일부 보이고요. 이렇게 건물 앞으로 가면 사실 통제받지 않는 그 건물 내부의 마당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당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저희가 뭐지?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이 마당으로 들어가면 이런 풍경을 저희가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디자인 작업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 마당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전통적인 느낌, 그 다음에 한쪽에는 현대적인 느낌을 좀 같게 해서 마당을 중심으로 이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감으로 결국은 현대적인 부분하고 한옥적인 부분을 좀 어울리게끔 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디자인 컨셉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밖에 시장은 조금만 나가면 아주 시끄럽고 복잡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여유있는 공간, 비어진 공간이 너무 사람들 이쪽으로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초마당이 있습니다. 약초마당은 이쪽 뒤에 보이는 전시 공간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요. 이 전시 공간에는 이제 박제와 약초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마당 앞쪽에는 살아있는 약초를 또 앞으로 조경 공간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다시 계단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3층 위에 또 마당을 접하게 되고요. 이 마당을 중심으로 이제 모재원 시설, 아까 말씀드린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여기서 정서적으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치유의 마당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처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여기를 야외 조격 체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지나가는 관광객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는 간판이나 사인에도 한방 문화를 조금 더 디자인적인 일관성 갖고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디자인적인 것과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옥 포지션이 한 8% 정도 갖고 전체를 약간 한옥을 현대화시키는 느낌을 했다는 그 전략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저희가 이제 부딪혀가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이고 연면적이 9,700평방미터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심의와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차적인 건 저희는 전통 한옥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에 대한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실 한옥, 기존의 한옥 방식은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한 것은 신한옥 공법입니다. 저희 나라의 신한옥 공법이 대표적으로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강구정 한옥 방식, 그 다음에 프리컷 한옥 방식, 그 다음에 분평 한옥 시범단 시범 방식, 한옥 사업단 시범 한옥 방식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프리컷 한옥 방식하고 한옥 시업단, 한옥 사업단 시범 한옥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목적이 잘 나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너무 낮추려고 하는 그 계량화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와를 약간 플라스틱 기와를 사용한다든가 집성 목재를 사용하면서 사실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전통 항목에서 주어지는 느낌보다는 많이 이제 개량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비용에 대한 비용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재 부족 때문에 사실 구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구조 계산이 가능한 강구조 방식의 한옥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구조 한옥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보이시면은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조 한옥 방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요 구조부는 강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기둥하고 고정도는 강제인데요. 그 위에 올려지는 이제 석가래부터 해서 지붕까지 다 전통 한옥 방식으로 기와가 다 올려진 방식입니다. 다만 그 목재로 받았던 그런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받는다, 철제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강제 자체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진 그 강제입니다. 그 철제가 그 가운데 공간에다가 우레탄이라고 단열재를 추진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단열재가 꺾이지 않고 연속이 됩니다. 밀폐된 단열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부재를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사전에 부재를 다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보다는 보통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7-8배 정도는 더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죠. 여기 공사비는 평당 900만 원인데요. 저도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900만 원은 민간인을 할 때, 그리고 작은 주택, 40평 정도의 집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철제에 대한 부재가 기본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한 1200에서 1300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이 공법 쓴 이유는 외관성을 봤을 때는 거의 전통 한옥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 레이저 커팅된 강제에 원목으로 생산된 목재를 가구시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바깥에서 피스로 조립하지는 않고요. 이 강제 안쪽에서 피스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립되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강제 안에는 또 전기 배선 같은 것도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을 예쁘게 접고 여러 가지 배선관이나 어떤 전기 설비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점도 많이 없앨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비어진 공간 안에 아까 말씀드린 단열재를 둘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것은 이제 컴퓨터로 구조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목조주택에서 불가능한 사안이죠. 이게 강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건물 전체를 지진이 왔다는 가정을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가라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덕분에 큰 공간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높은 층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층고를 좀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애초에 기둥이 바뀌었던 부분을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최대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사실 내부 공간이 한옥 같은 게 잘 안 나옵니다. 한옥은 상당히 작은데 그런 기둥들을 이런 공법을 통해서 없애므로써 조금 더 공공기관에서 성격, 공간의 성격을 좀 더 플렉시블하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 후에 우레탄을 충전하게 되면 이렇게 단열재가 끊기지 않고 연속이 된다는 거죠. 단열재가 끊기지 않아야만 사실 결로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전통 한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격이 생깁니다. 매번 그거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강제 자체가 유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그 용이한 측면도 있죠.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이 싸웠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짓는 과정에서 실제 많은 심의와 적법하게 저희가 설계했는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처음에 구조 분야. 저희는 규모가 3층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 계산으로 안전성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구조로 구조 해석을 한 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그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에너지 분야. 저희 나라가 선거 안 나오는 나라에서인지 정말 까다롭습니다. 보통 저희가 3,000회 이상 된 공공건축물은 에너지를 1등급을 최고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건물로서는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최우수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 건물을 설계할 때도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죠. 하지만 한옥이라는 그걸로 저희가 면제부를 받거나 완화받거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까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들 연속단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 뽑아서 제출을 하고 또 뭐 창호 같은 경우도 디자인적으로 한옥에 어울리는 시스템 창호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자재와 조합을 하고 유리에 대한 사용도 고효율 유리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다시 모아서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에 정부에다 제출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 기술심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시겠지만 아마 시민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서울시 기술심입니다. 그냥 심의도 아니고 기술을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큰 건물일 경우에는 다 이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 200~300건이 나옵니다. 심의라면. 이만한 책자 형태로 수정하라는 사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효과로 기술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건축할 때도 뭐 서울시 기술심의는 뭐 항상 그 전적이라는 얘기인데 뭐 10전, 10번을 심의를 했냐, 뭐 8번 했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딱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런 아까 데이터를 다 산출해내고 만들어내서 저희가 지적받은 거 한 100몇 가지를 지적받는 거예요. 그 100몇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함으로써 서울시 기술심의 구성에 통과를 했습니다. 나라의 돈을 이제 조금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환원을 맡은 셈이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 시민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동대문구청에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서울시 기술심의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동대문구청에서도 많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하는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심의가 아니라 정말 한옥에 대한 전문가만 자문위원으로 소개를 해서 실제 심의가 아닌 저희가 자문을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에 대한 거, 부의. 이건 공사비 100억이 넘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더 줄일 거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비용을 줄였고요. 진짜 저희가 가장 안 줄이려고 했었던 일부 이제 기둥이나 이런 부분은 수입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수입목으로 바꿨습니다. 일부는요. 이제 기술적인 일은 제가 이렇게 헤쳐나갔다는 것만 말씀드린 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정은 이랬습니다. 작년 8월에 현상특위 끝난 후에 12월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완료된 후에 현재 동대문구 제주동에 현재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항상 프로젝트가 끝나면 두 가지가 많습니다. 좋았던 점하고 이제 아쉬웠던 점인데요. 좋았던 점은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가 현상설계 당선된 안이 거의 원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보통 현상설계가 당선되면 30% 이상은 바뀝니다. 우리 자동차가 컨셉카가 양산차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비용이나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바뀌듯이 이 현상설계에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현실적으로 그게 이상하게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 없이 거의 원한 그대로 표현되지 것이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진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전 작업들, 특히 발주처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가 이 사업을 준비했고,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가에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한옥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진흥과 담당분께서 그렇고 기존의 한옥에 대한 사례를 다 보시고 매랑 한옥, 그다음에 신한옥에 대한 것도 공사된 것까지 다 보시면서 정확한 거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확하게 무엇이 현실적으로 되고 무엇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저희와 같이 현업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휘를 받으면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여태까지 공공건축을 이제 관공사와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담당하신 분들하고 뭐 진짜 밥이라도 더 많이 먹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서로 말은 안 해도 한 가지 확실한 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이 동대문구에 침체된 시장에 뭔가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목표에 저도 마음에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발주처에서는 더더욱더 자기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 그리고 그쪽에서 갖고 있는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잘 호흡이 맞춰서 설계가 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설계가 너무 짧았고요. 4.5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행정적인 이유였는데 동대구청에서 이제 서울시에 미리 확보해놓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 설계가 불가피하게 짧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보다 발주처 입장에서 더욱더 아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더 있었으면 디테일한 쪽에서 조금 더 예산에 맞게끔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일인데요. 한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규모가 큰 한옥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꼭 마련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짧은 기간에 진짜 이걸 헤쳐나가면서 정말 이걸 중간에 잠깐 마음적으로는 이거를 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좀 포기라고 할까요? 뭐 좀 할까 이런 순간도 있었는데 이 더 큰 건물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이라는 게 큰 규모의 건물이 적용하니까 전부 다 까다롭고 특히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디자인적인 성과 일반인들도 딱 보고 아름답다 저 건물이 정말 지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그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헤쳐나가게 많은데 이런 국가에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꼭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나 시행사 발주처에 대해서 이제 한옥 품질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는 이 발주처에서 사전에 이 처음에 초기 계획된 건축가가 이 사업 계획의 끝까지 이제 개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상으로는 공공건축의 발주를 위한 건축사법에 의하면 이 설계 사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제도와 좀 틀릴 건데요. 발주처가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내면 건축가는 그 용역을 받고 이제 공사 끝날 때까지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선택하는 걸 다 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옥이라는 게 아무리 공간을 잘 지어도 그 내부가 이상한 집기가 들어가나 이상한 가구가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무너지거나 그 공간이 접통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이건 분명히 여기 계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각자의 역할에서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로 저희 얘기는 이제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이 건물이 끝까지 잘 지어져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공공건축이 한옥에 적용된 사례로서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은 처음에 이게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렸을 때 굉장히 조금은 일반 사람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정말 이 실현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전달을 잘 해주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을 통해서 어떤 한옥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이 스스로 방문객을 끌어들이게 하고자 했다는 그 디자인 컨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컨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그리고 실제 설계를 하시면서 겪으셨던 많은 고민들을 추후에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연구나 정책 방안을 연구할 방향을 설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